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 내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지를요. 어떤 세대는 그 무게를 특별히 더 많이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자랐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아이에게만큼은 다르게 해주고 싶다는 열망이 누구보다 강한 세대. 바로 X세대 부모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 합니다.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X세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독립적으로 방치된 세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4년 리서치 기관 리치 어드바이저스의 마케팅 연구에서는 X세대를 미국 역사상 가장 적은 양육과 돌봄을 받은 세대 중 하나로 정의했는데, 이건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970년부터 1990년 사이에 6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약 37%에서 58%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함께 일터로 나가는 게 미국 전역에서 일상이 된 시기가 바로 이 무렵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었던 경험을 아시나요? 현관문을 직접 열고 냉장고를 뒤지고 혼자 숙제를 마치고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혼자 소화해야 했던 기억 말입니다. X세대에게 그건 특별한 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방과 후에 부모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모 없이 오후를 보내는 게 당연한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성적표에 사인을 해줬다면 다행이고, 친구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은 알아서 해결하거나 그냥 묻어두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라는 말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문제는 그 환경이 독립심을 길러줬다는 사실 자체는 맞다는 겁니다. 다만 그 독립심이 때로는 진짜 혼자라는 감각, 즉 고독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그렇게 성장한 X세대가 이제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많은 X세대 부모들이 어린 시절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면서 자기가 받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에게 주려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막연히 더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억에 기반한 반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빈집에 혼자 들어서던 그 순간,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했던 그 감각이 지금 내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X세대 부모는 종종 모순처럼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자녀 생활에 일일이 개입하는 헬리콥터 부모와는 다릅니다. 평소에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두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강도로 나타나 싸워주는 유형이죠. 이를 두고 일부 관찰자들은 스텔스 파이터 부모라는 표현을 씁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다가 필요한 순간 정확하게 개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본인들도 이렇게 키우겠다고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의 자유로움과 독립심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막상 아이가 생기고 나니 자신이 경험했던 공허함과 고독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이어온 다이애나 볼린드 박사는 양육 방식을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분류했습니다. 아이에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설정하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높은 방식을 권위적, 어소리테이티브 양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권위적이라는 말은 흔히 오해하듯 엄격하고 통제적인 권위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따뜻하지만 경계가 없는 허용적 양육과도 구별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네 편이지만 네가 한 선택의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 한다. 수십 년간의 발달심리 연구에서 이 방식으로 자란 아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높고 자존감이 안정되며 또래 관계도 원만하고 우울이나 불안 수준도 낮은 것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학업 성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세대 부모가 실제로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대규모 연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 설명하는 방식을 들으면 그 구조와 아주 가깝게 맞아떨어집니다. 충분히 곁에 있어주되 숨막히게 붙어있지 않으려 하고, 규칙은 있지만 차갑지 않으려 하며, 아이가 실패를 경험하게 두면서도 결국 내가 옆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방향 말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제대로 지켜봐주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그 시간들이 양육 철학의 바탕이 된 셈이죠. 여기에 X세대가 가진 또 다른 감각이 더해집니다.
이 세대는 사회주조가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부모 세대가 당연히 누렸던 평생 직장, 안정적인 연금, 예측 가능한 미래는 X세대가 사회에 나온 시점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대공황 이후 가장 긴 성장기를 경험했지만 X세대는 경기 침체와 구조 조정을 반복적으로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세상은 괜찮을 거야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 모든 양육 고민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X세대가 자랐던 세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스마트폰도 SNS도 인터넷도 없는 시절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방과 후에 할 게 없으면 그냥 심심했습니다. 그 심심함이 오히려 상상력이 되고 창의력이 됐죠.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일상이 온라인에 올라가고 비교되고 판단받습니다. 아이의 모든 성취를 피드에 올리는 권화가 X세대 부모에게는 솔직히 낯섭니다. 그게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이들이 자녀의 스크린 시간에 제한을 두는 건 단순한 불안 때문이 아닙니다. 두 세계를 모두 살아봤기에 나오는 판단이죠. 기술 자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X세대 부모는 지금 굉장히 고단한 위치에 있습니다. 노화가 시작된 부모를 챙겨야 하고 직장에서는 성장 곡선이 완만해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재정적 압박은 여전하고 동시에 자녀에게는 충분히 존재해줘야 합니다. 이를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위로는 노년에 접어든 부모 세대, 아래로는 전혀 다른 세계 감각을 가진 Z세대 자녀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 부모는 너무 오냐오냐 한다고 하고 Z세대 자녀는 너무 엄격하다고 합니다. 어느 쪽 연어로도 정확히 번역되지 않는 자리에서 X세대 부모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죠. 이 기준은 외부의 시선이나 전문가의 이론보다 내면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렛츠키키드로 사온 경험이 가르쳐준 게 있다면 바깥에서 오는 인정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기 기억과 감각에서 비롯된 판단을 신뢰하는 편이죠. 그 결과 아이가 같은 실수를 2번 해도 그냥 둡니다. 반복이 때로는 진짜 학습이니까요. 그러나 새벽 2시에 무너진 아이가 연락하면 판단 없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혼자 감당해야 했던 기억이 있기에 아이가 혼자여서는 안 된다는 감각이 그만큼 또렷한 겁니다. 물론 X세대 부모는 자녀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씁니다. 유튜브 쇼츠와 틱톡으로 세상을 소비하는 Z세대 자녀에게 문자도 없는 시절의 청춘을 보낸 부모의 감각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X세대 부모는 그 간격을 억지로 좁히려 하기보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의 의미를 묵묵히 전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태도로 보여주는 방식으로요. 완벽한 부모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기준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적은 돌봄을 받은 세대 중 하나로 기록된 이들이 자기 자녀에게는 감정적으로 충분히 곁에 있으려 한다는 사실은 꽤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걸 다음 세대에게 건네려는 노력, 그 어색하고 불완전한 시도가 어쩌면 가장 진심 어린 양육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X세대 부모는 지금 2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독립과 회복력이라는 자산은 이어주면서 자신이 갖지 못했던 정서적 존재감이라는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X세대는 원래 어떤 카테고리에도 말끔하게 들어맞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